김다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간밤 미국에서는 PCE와 GDP 지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며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체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93%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만이 0.48% 오르면서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영국 증시만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뒷받침됐습니다. 유니레버,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바클레이즈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 3위 업체인 호주의 BHP가 영국의 잉글로 아메리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잉글로 아메리카 주가는 16%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광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광산업종 1.9%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1.6%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2.4%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PCE 지표는 3.4%로 집계가 되면서 최근 1년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근원 PCE 지수마저 3.7%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마저 끈질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또한 함께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GDP나 PCE 같은 지표가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달러에 영향을 주는데요. 달러 인덱스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요. 장중 상승 전환했다가 이후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상품 시장에서는 달러로 보통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절하되면서 천연가스를 제외한 주요 상품 가격이 대체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WTI 시세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WTI는 0.24% 오른 83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급등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금 가격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0.09%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2,34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와 금 가격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은과 구리 가격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동 리스크도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동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지역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런 리스크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상을 크게 하회한 1, 4분기 미국 GDP 성장률과 견조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스태그네이션 우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0.5에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6%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2.4%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반면 1분기 중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3.4% 상승하면서 전분기에 1.8%를 대폭 상승하며 최근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은 계속 둔화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역시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11월 이후로 늦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메타 플랫폼스가 다음 분기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며 10.5% 급락해 개장 초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엔비디아가 3.7%, 테슬라 4.9%, 슈퍼마이크로가 4.3% 일제히 반등하며 오후 들어 주가 지수의 낙폭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업종별로는 운송, 에너지, 기초 소재, 유틸리티, 제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 IT, 필수 소비재, 소매, 헬스케어, 부동산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해 5개월 내 최고인 4.702%, 달러 인덱스는 0.2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최대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뉴욕과 아이다호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1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최대 75억 달러의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인텔의 85억 달러, TSMC의 66억 달러, 삼성전자의 64억 달러에 이은 네 번째 규모로 백악관은 마이크론이 이번에 건설하는 미국 내 공장 두 곳에서 D램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향후 20년간 뉴욕과 아이다호 등에 최대 1,250억 달러를 투자해 이에 따라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내년부터 중국 채권의 디폴트 확산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찰스 챙 중국 대표는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현재 경제 지침이 왜곡된 인센티브를 야기하는지 봐야 한다면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가 빠르면 내년에 도래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 디폴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중국 회사채의 작년 디폴트 비율이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0.2% 기록하는 데 그쳐 글로벌 평균인 6%를 대폭 하회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글로벌 채권 디폴트의 비율 차이는 시장 기능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며 지난 1년간 채권 시장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큰 폭으로 개입했다며 이러한 개입이 종료되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년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스 홀딩스와 전기차 관련 전략적 제휴를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저가 정책과 마케팅으로 토요타는 고전을 거듭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왔고 이에 따라 차세대 차량의 핵심인 차량 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텐센트와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돌파하기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텐센트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바탕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자동차 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텐센트는 앞서 독일의 폭스바겐의 자회사는 아우디, 독일의 머세데스 벤츠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2.7%의 상승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77.9입니다.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쉐브론을 시작으로 오토네이션,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엑선 모빌, 오토리브, 에브비, 콜게이트 파몰리브, 티로 프라이스, 위스덤 트리, 뉴웰 브랜즈, 반스그룹, 그리고 퍼스트 하와이안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대형주들의 약세로 1% 넘는 약세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고요. 1.76% 밀리면서 262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어제의 상승분 90%가량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1.04% 내린 85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선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양시장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거래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팔아치웠습니다. 각각 2,892억 원, 5,071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네, 코스닥 역시나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458억 원, 기관은 66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데에는 전날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엔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발표 이후 달러는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와 IBM이 실적 발표로 약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도 영향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5% 넘게 밀리면서 이제는 17만 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크게 팔아치우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미 주가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동반 조정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호재성 이슈도 하나 있었죠. 청주에 M15 공장이 있는데 이를 확장해서 M15X를 만든다. 그리고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D램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렸지만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관련 반도체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시그네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1,793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가 컨콜에서 이제 몰디드 언더필을 16단 HBM에도 적용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시그네틱스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GST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GST의 경우에는 5%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SK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 외에도 이제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으로 미국에서 액침냉각 관련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C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크게 나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 YC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AMD의 HBM 물량을 4조 원대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0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기술주의 하락에도 조금 선방하는 흐름을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인텔과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인텔의 경우에는 2분기 부진한 가이던스로 8% 시간의 거래에서 내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 미국 보조금이 8.4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마이크론 관련된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저 PBR 업종과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품이 재차 상승했습니다. 어제 업종별 등락 흐름을 살펴보시면 빨간불을 켠 건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증권 그리고 보험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정책 당국의 발언과 함께 저 PBR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다시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더니 어제장에서 또 금감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견고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은행과 신영증권이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미래에셋생명과 지역난방공사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카드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는 음식료품 준비했습니다.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품이 어제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국제 곡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고요.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한 실적 기대감도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업체인 한주가 가동을 중단했는데 열흘째 벌써 접어들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금 업체뿐 아니라 소금을 쓰는 다양한 식품 업체들의 전반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산과나 보라티알 같이 직접적으로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4%, 3%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외에는 이제 음식료품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종목들, 오뚜기, 롯데웰푸드, 동서까지 4%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